이제 2025학년도 수능문항 파이널 강좌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재 신청 요령하고 파이널 공부법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올해 그 마지막 파이널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고 마지막 열매를 거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LSK식 평가원식 출제 논리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교재고,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해내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정신은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끝이 좋으면은 이제까지의 과정은 다 좋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교재로 수능문학을 공부를 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다 하더라도 여친이든 남친이든 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은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어떤 책을 보느냐, 마지막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왔든지 간에 우리의 사고력은 평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시중에 뭐 이감이나 뭐 상상이나 이런 모의고사보다는 급이 다른 최고의 문제로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왔다면은 또 제가 출제한 문제로 6평, 9평이나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적중이 되어 왔는가, 그것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쉽게 제 교재로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평가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내신 문제나 EBS나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뭐 상상하고 또 떠올리고 이미지 떠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과 오답이 확실하게 갈리는,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논리적인 문제로 제가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문제로 구성을 했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출제를 왜 했느냐, 이 문제를 왜 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신뢰도는 이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난이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 두 개의 항목을 철저하게 안배를 해서 평가원에서 전공 선생님들이 최고의 전공, 그 분야의 고소설, 현대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높은 안목으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야만이 기출 문제의 그 평가원식 문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본 것들은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화면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소개한 문제들은 평가원의 지문만으로 구성을 했고, 또 거기에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적용을 묻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고 마지막에 사고력을 정비하고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서 그 논리적 사고력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안목을 길러주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비는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뭐 교재를 가지고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요. 이 강의도 역시 유튜브로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강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와서 또 일반인들도 문학 치료에 기반한 심리 명상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편하게 교재비는 택배비하고 그 인쇄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신청은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 거기에 가격하고 주문 요령을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요령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그 강의를 그 문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호 국어, 또 어부사이사, 그 다음에 사르트리의 존재와 무, 이걸 제가 연계해서 출제를 했는데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영상이 나오면 교재대로 이렇게 딱 짜여진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 영상 제목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가는 누구나도 접근할 수 있는 강의고, 또 제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 또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라도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그 하나의 꿈이랄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 문학의 또 수능 국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학 치료라는 분야를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적으로 또 일반인들에게도 심리 명상적인 부분에서 널리 좀 보급하는 것을 제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능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봐오지 못했던 평가원에 적중하는 가장 평가원다운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공력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셔서 또 생각이 나면은 제 채널로 와 주셔서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인생을 잘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수능 교재, 제 파이널 교재를 받고 먼저 문제를 푸시고 영상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직접 제작한 LSK 평가원식 출제 논리에 입각한 문제들이란 게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BS 수안에 나온 건데 강호 국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출제한 문제들이 사전에 유출이 될 정도로 적중도가 높은 문제들을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도 뭐 아마 그네들이 보게 되면은 제외를 시키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겨냥하고 있는 그 출제의 논법만큼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강호 국어가 있고 또 어부사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EBS 수안에 존재와 무라고 하는 사르트의 지문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엮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평가원식의 출제 문제로 직접 출제를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서 마음껏 얻어가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이렇게 했고 나번에는 어부사이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비문학을 제가 연계시켜서 비문학도 적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융합형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가나에 대한 설명, 2번은
보기를 통해서 감상.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그 형식으로 치자면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대응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또 4번 A, B에 대한 부분 문제, 밑줄 친부 문제, 또 전체적인 문제 안배해서, 또 4번에 다 그래 A, B는 이제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이제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라는 개념을 이 강호 구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다가 연결 적용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한번 푸시고 이 화면을 딱 정지시켜 놓고 체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장에서 최고의 전공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도 가의 C의 문맥적 의미를 가나에 적용한 거예요. 이게 전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고 거기에 공통된 논리를 뽑아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응용력, 적용력을 묻는 데 집중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개념과 문학적인 개념과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생님들은 문학 개념이라는 것이 뭐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수능 문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공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문학은요, 문학의 원리가 농축이 된 개념, 그것은 어휘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제작하는데도 강력한 그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평가원식 출제의 논리를 머릿속에 정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공부들을 바로잡아주고 시험장에 가서 강력한 힘을 얻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6번도 단독 문제로 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제가 제작한 LSK 평가원식 출제의 논리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파이널 수능 문학 적중도 적중 1연유와 그 출제된 문제들을 시험장에 가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정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꼭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능 문학 공부가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헉하고 충격도 받고 이렇게 신선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도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문제풀이로부터 마지막 순간에는 확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문제는 출제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장악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문제입니다. 그만큼 적용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사고를 확 잡아주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문제로 파이널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동안의 수능 문학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수능 문학에 대한 진면목을 몸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로 공개된 강의니까 많이 들으시고 교재도 신청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